민선 7기 최문순 강원도정이 다음 달 1일 1년이 됩니다.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낮잠을 강제로 재워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장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습니다. 축제가 끝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쓰레기 수거가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경쟁이 치열해지자 지자체가 돌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민선 7기 1년을 평가하며 주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감추고 성과 포장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발표한 민선 7기 1년의 도정 성과입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지표가 역대 최고라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플라이 강원과 제2경춘국도, 춘천 속초 철도 환경 영향 평가 처리 등은 긍정적 변화로 꼽았습니다. 평화 경제와 포스트 올림픽 유산화, 육아 기본 수당 시행 등은 10개 주요 성과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성과 포장에만 급급해 핵심 문제는 숨겼다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최문순 지사 재임 기간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지역 내 총생산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전국 평균 3.4%보다 낮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과대포장됐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에서 타 정당에서도 제기한 레고랜드 문제나 세계 불꽃 축제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부분들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문순 도지사의 각종 공약이 하나같이 폐기 처분되거나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춘천 국제불꽃대회와 강원 상품권 문제, 동계 아시안게임 실패 등 주요 사업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도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도민의 한숨이 절로 터져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도정평가도 좋지 않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 1년간의 최문순 도정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점수로 따지면 낙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스스로 평가한 1년 도정과 시중 여론의 평가는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평가의 차이가 도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를 지난주에 해드렸습니다. 가혹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지만 낮잠을 강제로 재워도 아동학대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찍힌 CCTV. 자지 않으려는 듯 발버둥 치는 영아를 교사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는 몸을 숙인 채 계속 재우려 했던 장면입니다. 같은 공간에 찍힌 CCTV에는 매트 밖으로 나오는 아이를 보육교사가 수차례 다시 데려다 놓고 35분가량이나 다른 아이들과 따로 분리시킨 모습이 담겼습니다. 모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아동학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적으로 낮잠을 재운다거나 했을 때 신체 및 정서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찰의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일부 부모들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자야지라는 어떤 이런 말을 해도 갑자기 이제 픽 쓰러지면서 이제 자는 척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피해 어린이는 4명입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저장돼 있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또 최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CCTV 영상에서 보이는 그 보육교사들의 그 행동, 피해 아동들의 다리를 좀 누르는 장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춘천시는 해당 보육교사들에 대해 청문회를 거쳐 자격정지 등 징계 수위를 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막국수 닭갈비 축제는 춘천의 대표 축제인데요. 올해도 지난 일요일에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오늘 아침에
축제가 열렸던 곳에 가봤더니 쓰레기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2,000제곱미터, 3,000평이 넘는 빈 땅에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이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수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막국수 닭갈비 축제장입니다. 막걸리병과 스티로폼, 음식 꼬치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야외용 식탁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음식물은 물론이고 심지어 음식에 사용된 폐유까지 봉지에 싸서 버려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관광객을 위해 마련한 메밀꽃밭도 쓰레기에 둘러싸였습니다. 축제가 끝난 건 지난 일요일 벌써 나흘째입니다. 춘천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인력을 투입해 청소에 나섰습니다. 한 시민은 축제 마무리가 엉망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고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게 홀딱 돈만 벌어가지고 간 다음에 이게 우리네가 이걸 안고 앉아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축제 조직위원회는 해당 위치가 부대 행사장이자 야시장으로 사용됐다며 일정상 청소가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안 치운 게 아니라 천막 철거가 늦어. 천막 철거하면 또 거기 부스러기들이 떨어지니까 좀 늦게 투입을 하는데 어제 비가 와가지고. 춘천시는 인력을 투입해 빠른 시간 안에 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인상을 주자며 꽃밭까지 조성한 관광지에 정작 축제 쓰레기를 나흘이나 방치한 춘천시에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초등학교 돌봄교실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들어 지자체가 돌봄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계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올해부터 아파트 도서관에 맞벌이 부모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초등학교 학생 등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모들이 퇴근하는 저녁 7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이제 그 공예 작품들 학교에서도 하지만 선생님 오셔가지고 이제 공예 작품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 도서관이잖아요. 안에서 선생님하고 즐겁게 뛰어노는 거 그것도 좋아하고. 원주시 태장동에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돌봄센터가 올해 정부의 다함께 돌봄 사업에 선정돼 맞벌이 부모 가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 개인 상담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좀 만족도는 높아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좀 행복하다라고 했던 아이도 있고. 이처럼 올해 들어 지자체가 돌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돌봄은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일명 행복교육지구 15개 사업 중 하나로 타 사업과 예산이 묶인 데다 연 단위로 집행되다 보니 필요에 따른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사업의 주무부서도 제각각이어서 돌봄의 행정, 재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돌봄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사실상 인건비에 불과하고 향후 증액 가능성도 낮아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50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올라가야지만 해서 하는데 네. 국비는 한 번 하면 그걸로 그냥 평생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비를 계속 세우다 보니까. 돌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비무장지대 5개 군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제출한 신청서가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면적은 이들 5개 군지역의 민통선 지역과 DMZ 접경지역 18헥타르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122개국 686곳이 지정돼 있고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제주도, 광릉숲 등 6곳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양성 환자가 춘천에서 올해 처음 발생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 동면에 거주하는 82살 A 할머니가 어제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강원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확인된 SFTS 감염 환자는 모두 5명으로 이 중 1명이 숨졌습니다. 춘천시 의회가 춘천 약사 촉진 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 개발지구 관련 의혹조사 특별위원회는 2016년 사업 인가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됐는데도 춘천시가 사업 인가를 내줘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부시장 전결 사항이었지만 국장 전결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당시 재개발 조합이 잘못된 보고를 한 데다 행정착오가 겹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골목놀이 2부작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2019 해외 우수 공동 제작 대상을 받았습니다. 골목놀이 2부작은 춘천문화방송과 일본 후쿠이TV, 중국 항저우TV가 각자 서로의 골목놀이를 화면에 담아 3개국 문화의 차이를 공유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우수 공동 제작 대상은 해외 방송사와 공동으로 제작한 국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2번째를 맞았습니다. 동계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동사모가 동계올림픽 유공자 포상 규모를 축소하려는 행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동사모는 문체부가 당초 제출했던 포상 규모 1,300개를 행안부가 300개 이상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평창홀대이고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안 발표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포상도 이미 1년 넘도록 진척이 없다며 행안부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사과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가지 검은 마름병이 양구에서도 발생해 관계기관과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양구군 방산면 세계 사과농원에서 가지가 말라 죽는 현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지 검은 마름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재조사를 해 피해 면적을 파악한 뒤 과수 매몰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